초보들,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의 입문서라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네. 처음에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에도 모든 투자를 하려면 처음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처음에 이제 적은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을 모은 다음에 공부를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적이에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전략이에요. 우리가 로또를 당첨된 사람 중에서 상당히 이제 몇 년 지나면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 자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릇이 간장종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간장종지에서 물을 많이 하면 물이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키웠어야죠. 그 돈을 관리할 만큼 그릇을 키웠어야 되는 건데 그 그릇을 못 키우는 겁니다. 그 그릇이 하루 이틀에 커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한테 돈을 줘봐. 내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내가 100조 줘봐. 내가 100조를 내가 관리했을게. 뻥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그 관리를 못합니다. 그만큼 자기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가진 사람은 1억의 그릇을 가진 거고 10억이 가진 10억의 그릇인 거고 100억이면 100억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하루 이틀 커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하세요. 내가 지금 투자할 돈이 없더라도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공부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나 굉장히 많이 알아. 근데 나 이거 다 오를 줄 알고 다 알았어. 근데 돈이 없어 투자 못해. 이것도 이제 자기 바보 인증 중에 하나죠. 그럴 줄 알았어. 예, 그거 지난달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돈을 또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저축하고 이제 검소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쉬워요. 근데 내가 소형 자동차를 타다가 대형 자동차를 산다던가 아니면 좁은 집에 산다다가 넓은 집에 산다 이렇게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삶의 질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조금 아까 어른들이 이게 젊었을 때 고생은 돈 주고 이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요즘부터 젊은 사람들이 돈이 남아돌아 뭐 그걸 고생을 왜 사 뭐 이렇게 돈을 왜 사? 고생을 왜 그런다고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이거 맞죠? 아니 저기 광고 CF에 그게 있어요. 광고 CF에 무슨 놀자 거기서 광고 CF가 그런 게 있던데 저기 고생을 왜 돈 주고 사 돈 남아도나 뭐 이런 광고 CF에서 가지고 이게 젊은 사람들의 지금 이 사고를 그대로 저거하는 건데 처음엔 다 고생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다 돈이 없어. 돈이 있으면 이상하죠. 소위 금수저 몇 명 빼놓고 다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10년 골든타임에 결혼해서부터 애가 어렸을 때, 애가 크기 전까지 10년의 골든타임에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향후 인생은 확 달라지거든요. 이게 재테크를 해보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3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갖다 어느 정도 그걸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고생이 됩니다. 나는 회사에서 계속 벌어.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이 투자 수익이 계속 발생돼. 그럼 나는 몇 배가 수익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그런데 이걸 갖다 처음에 내가 투자할 돈이 없어? 못했어? 40대, 50대 시작했어? 그럼 굉장히 힘든 건데, 저같이 20대에 시작한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30대 또는 4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달고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늦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생각보다 길죠? 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습니다. 식감은 60이고 식장은 70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긴가? 이러면서. 머리카락도 길잖아요. 현재는 긴데 지나고 나면 짧은 인생이.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 시드머니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돼야지 투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이렇게 좀 해봐라 하면은 난 돈이 없어. 1년 지나서 또 한번 해봐라 하면 또 돈이 없어. 그렇죠. 평생 못 하는 거죠. 하기 싫다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그 결과물만 보고 누가 얼마 먹었다 그러면은 불로소득이야 무슨 그런 얘기만 하지. 좋겠다. 저는 부럽다, 불로소득에 그러고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돈을 투자해서 이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사업하는 거하고 배팅하는 건데 그게 왜 블루스득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가죠. 스트레스에 대한 대가다. 정말로. 네, 대가는 상당히 값진 그런 투자
네, 그러면 그 아파트 말고요. 네. 토지나 아니면 상가나 이런 네. 쪽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환급성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환급성. 환급성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환급성이 가장 좋아요. 환급성이 좋은데 거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주택 중에서 이제 아파트가 환급성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이제 뭐 아파트가 한 개는 아니겠지만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걸 보면은 그 일정하게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이렇게 따로 있지만은 그런 환급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요즘 저 부동산 고수나 아니면 네. 가르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현금 흐름을 가져라. 그러니까 예. 월세가 나오는 투자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예. 그런 투자는 어떤지 아니면 아기님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월세 받는 게 한 2개 정도는 있어요. 월세 받는 게 있는데, 그럼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월세를 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세 올리는 만큼 월세로 주겠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처음에 들어올 때, 아. 보증이 부족하니까 월세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럽시다. 뭐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월세, 이렇게, 인위적으로 월세로 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세금이 노출되거든요. 세금. 네, 그러니까 내가 월세로 이제 세팅하는 것가 가장 적으면 내가 은퇴를 해. 그러면 생활비를 갖다가 거기서 조달하거나 생활비의 전부 또는 생활비의 일부를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월세를 세팅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은퇴하시고 예.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젊은 사람인데 회사 소득이 있어. 예. 소득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소득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합산과세거든요. 그렇죠. 임대소득이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월세를 갖다가 이제 뭐 3천만 원 받는 거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천만 원 받는 건 전혀 다른 적이에요. 세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 3천만 원 받으면 세금 별로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누진세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누진세기 때문에 그냥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치면서 굉장히 손해예요. 세금이 굉장히 손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월세 같은 걸 너무 세팅하면은 예.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심리인데 거기 보면은 이 와이프가 약세면은 남편이 직장을 금방 들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번만이 되잖아요. 왜? 맞습니다.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발을 뻗어. 부장님이 뭐라고 잔소리하면은 이 새끼 내가 여기서 이거 하겠어? 우리 와이프 반밖에 못 버는 놈이 무엇이 없었죠. 그래서 그만둬.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여보, 나 힘들어 못겠어. 그럼 와가지고, 이제 바쁘니까 와가지고, 그 장부증 정리하고, 샷단 내리고 올리고 그래요. 그만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샷다면. 네, 샷다만 되고요. 어줍지 않게 월세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만둔 사람도 엄청 많아요. 회사를 그만둔 사람. 굉장히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산을 늘리는 데만 포커스 마세요. 총자산이 아니라 순자산을 하고 순자산은 나중에 경제적 자유자는 자기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그냥 일종의 저축하는 거다. 저축을 통장에 꼭 있어야죠. 저축이 아닙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순자산만 계속 늘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필요하면 그때 월세를 돌리면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아까도 이제 순자산을 늘리는 방법. 네, 나는 생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투자는 자산을 늘리는 데 포커스를 하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는 왜 잠깐만 현금화해가지고 내가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월세 받는 것도 일종의 현금화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월세 받으면은 그게 순자산이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니고 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소비도 하죠. 네, 소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전세 끼고 사게 되면은 이제 월세로 끼고 사면은 이제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투자금이 많이. 근데 이제 전세금 끼고 사면은 이제 두 채를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투자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젊었을 때는 자산 늘리는 방법, 순자산 늘리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월세를 돌리는 예, 방법. 예, 맞습니다. 어느 몇 세 정도까지 자산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몇 세보다도 개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규모에?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젊은 분이 내가 10억을 모을 수 있겠어? 하다 보면 금방 모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억, 30억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내가 월급 언제 모아가지고 해? 그렇게 하면은 무슨 30년치.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거고, 하다 보면 아까 재테크가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3이 되는 것 갖다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또 이제 어떤 부수적 효과가 있냐면은 돈을 모으면은 그 자산이 들어가면 재미가 있어. 맞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이 소비가 오히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비를 좀 적게 하는 거죠. 차를 사고 싶어도 이 아, 차값이면 집 사는데 그렇죠. 이게 이거 갖고 투자하면은 내가 1년 후에 이거 더블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차를 내가 왜 사? 이래 되는 재미가 거지. 아니라 뿔리는 재미. 굴리는 재미. 네, 어. 네. 그러니까 그 절약해가지고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거 아까 이제 좀 그래, 나는 차를 사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 내년도 이거 더블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내가 꼭 이거 사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친구가 부러웠는데 이제는 한심해 보이는 거지. 그렇죠. 나는 네. 티코 타고 다니도 네. 투자하고 싶어. 이게 그렇죠. 마인드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로 시간이 금방 가서 이거 질문 다 하겠냐 정말 다 얘기하다 보니까. 워낙 잘 해주셔서 네.